안녕하세요.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오픈 리서치 프로그램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지질학적 테크노 작업을 기획한 안데스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로 넘어갈게요. 지질학적 테크노 작업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정거장이라는 미디어시티 서울 사전 프로그램, 비엔날레 사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1층과 2층에 이제 비엔날레 전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공간에서는 코드 밀키트라는 프로그램이 오전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질학적 테크노는 오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이곳에 오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질학적 테크노 작업은 이 지진파를 음파로 전환을 해서 이제 그 테크노 음악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못하는 가볼 수 없는 이런 지역의 그 지진파를 우리가 음악으로 바꿔서 우리 그곳을 음악으로 여행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가 음악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또 동시에 지금 이 수업이 끝나면은 4시부터 6시까지는 제작 워크숍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테크노 뮤지션 진혜님하고 자넥스님 두 분과 함께 또 음악을 제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음악은 10월 1일과 2일에 발표를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와주시면은 또 음악도 감상하시고 또 전체 이렇게 저희가 오픈 리서치에서 탐구한 주제들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 2강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 4강에서는 테크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파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5강이죠. 5강에서는 파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6강에서는 테크노가 이제 기계 음악이니까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와 음악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기계 비평가를 모시고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6강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오늘 진행할 파동, 비트, 우주 모든 것들의 연결과 소통 요 섹션은 제가 이제 지진파와 음파 모두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진파와 음파를 관통하는 이 파동이라는 것의 좀 속성을 탐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빛으로 볼 수도 있고 음악으로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동을 감각할 수는 있지만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의 귀신 같은 속성이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파동의 모든 것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태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의 김태희입니다. 사실 제가 안 작가님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어요. 뭐지? 나한테 왜 연락을 했지? 사실 저는 지질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관해서 나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딜리트 하려다가 한번 답을 해봤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물리학적으로 기획 의도를 봤을 때 조금은 그냥 물리학 차원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테크노는 저도 젊었을 때 소시적인 테크노 음악 들어봤기 때문에 테크노가 굉장히 규칙적인 음악이지, 전자음이지, 그건 알고 지질학도 아는데 땅의 비트? 어떤 비트 얘기하는 거야? 하는 거를 뭐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근데 날 보고 뭘 얘기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이메일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그래서 뭔가 연결점을 찾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물리하고의 뭔가 관련성을 알고 싶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냥 내가 갖는 궁금증을 가서 한번 말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강의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작가님께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디스커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호기심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솔직히 저는 지질학이나 지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모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리학적으로 모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파동 갖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안 작가님한테 받은 기획의도. 그래서 저한테 좀 기획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지질학적 테크노는 지진을 탐지하고 측정하는 지진파를 음파로 치환해 테크노 음악을 만든다. 서울에서 닿기 힘든 어딘가의 땅의 움직임을 테크노 비트로 감각하여 경계너머 도시를 전자음악으로 여행해 본다. 지구의 움직임과 기원을 탐색하는 지질학의 기계 악기를 형성된 테크노 음악을 연결지어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의 이동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이제 제가 빨간 글자와 파란 글자로 볼드체로 썼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땅의 움직임, 테크노 비트, 다이나믹, 역동성. 이거 물리가 잘하는 겁니다. 역동성. 시간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 땅의 움직임, 지구의 운동, 이건데, 이거를 가만 보니까 뭔가 거기에 약간 이쪽은 좀 인문학적이고 미술이고 예술이니까 생명력과 의인화 뭘 들어라. 그래서 이제 알려주신 사이트를 들어서 뭐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생명과 의인한데 딱 보니까 지진파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 할 때 여러분 병원이나 영화에서 뭐 보죠? 심장에 맥박 치죠. 규칙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파이프가 탁 나거나 안 나면 죽었다고 하죠. 사실은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 파동이에요. 심장의 바이브레이션, 진동. 우리도 이 혈액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혈액의 운동이 파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진파에서 생명력, 역동성, 혹시 그런 걸 찾는단 말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노야,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생각하는 파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트도 조금 이따 보세요. 비트도 이런 것들이에요. 비슷비슷한 파동이 합쳤을 때 지금 비트가 보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비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비트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비트예요. 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기획 의도를 읽어보니까 이 기획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내가 말한 게 맞나 그러고 이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이 비트만, 근데 사실 여긴 비트가 없잖아요. 물리학적인 비트는, 이건 비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는 이제 음악에서의 비트를 말씀드린 거고, 네. 지진파로 비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게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네네. 지진파 비트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지진파 비트가 되면 이거는 우리는 대재앙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진파가 비트가 되면 만약에 대재앙. 비슷한 지진파들이 와서 만나보세요. 이거는 정말 대륙과 대륙이 갈라지고 큰 충돌이 일어나고 지구 멸망인데 그걸 듣자마자 그건 파국인데 왜 그걸 들으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노라고 아까 지진파 막 이렇게 표시하면서 왜 그걸 들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뭘 생명력이나 혹시 의인 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혼동이 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지진의 원인, 지구의 운동의 원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지진도요, 지구가 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운동을 처음에 태초에 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빅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게 가장 저희가 조물주가 아니니까 뭐 여러 의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천지창조에 대한 의견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의견들은 빅뱅에서부터 큰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스타더스트들이 막 팽창해 나갑니다. 그 에너지에서 막 날아가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풍선 갖고 놀아보셨죠? 풍선을 막 불어요. 불다가 놓칩니다. 그럼 그 풍선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얌전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던가요? 막 뱅글뱅글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죠. 맞아요. 입자들이 회전을 하면서 막 날아가다가요. 어떤 것들은 덩치 큰 것끼리 서로 뭉치기도 하고 막 뜨거운 것끼리 합쳐지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랜덤하게 운 좋게 지구라는 행성들이 덩치 뜨거운 것들이 턱턱턱 뭉쳐서 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들이 큰 태양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태양의 중력, 만유 인력이에요. 그러면서 막 날아갔던 것들이 스톱을 하고 거기서 뭘 하냐 하면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지구는 스핀을 해요. 그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핀을 하는데 겉은 차갑게 식었어요. 땅덩어리로. 근데 안은 그때 처음에 팡 하고 터졌을 때 그 여전히 뜨거운 에너지가 남아있대요. 근데 그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는데 오이 네. 이제 이 그 태양 주변에 공전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얼핏 그냥 어림잡아 원궤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엘립소이달 타원궤도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성들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과이신 분들은 또 남성분들은 아마 케플러의 행성의 법칙 기억나실 거예요. 그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타원궤도를 돌게 되면요, 항상 똑같은 주기를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동양의 성현들이 우리는 음력 달력을 썼죠. 그게 더 절기에 맞는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그 달을 보면서 절기를 보면서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그 태양의 가까운 쪽과 먼 쪽을 돌 때 스피드가 다르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 스피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가깝고 멀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달라질까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중력의 영향이 달라지겠죠. 자, 중력은 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뉴턴이 말씀하셨어요. 질량을 갖는 모든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 혹은 천력, 힘이 작용한다. 태양하고 지구하고 단계는 태양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훨씬 더 많이 끌어당김을 당하겠죠. 밀도들이. 멀리 가면 좀 덜 끌려가겠죠. 자, 그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여기 이 그 헤일 지진파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고 여기 헤일도 이렇게 물결 파가 일어나고 그 증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층의 변화,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지진파는 그쵸?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진파는 내부 끓는 그 지구 중심에서 기체와 액체가 막 들끓어서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발생한 그쵸? 가스 폭발에 의해서 지축이 분출되는 랜덤하게 분출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액시던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주기적인 어떤 우리가 파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운동하기보다는 그때 액시던트로 나오는 거고, 운동과 관련 있는 지진파는 저는 해석하기를 바로 이 공전 주기와 공전 위치에 따른 이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지진파가 있다. 원인이 이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요즘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자, 이것도 학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가 막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안에서 이 지구 회전하는 축이 막 풍선처럼 이렇게 막 흔들린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김연아 씨가 팔을 쭉 뻗고 축을 중심으로 막 뱅글뱅글 흔들리지 않고 도는 것을 우리가 회전이라고 그래요. 고정 축을 중심으로 막 그 자리를 규칙적으로 도는 운동을 우리는 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축이 변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프랑스의 유명한 푸프라는 물리학자가 그런 운동은 레볼루션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구가 도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핀을 한다면 이렇게 돌아야겠죠. 똑바로 있고 NS 이렇게 있고 막 돌면은요, 여기 이렇게 돌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돼, 지구자기장 형성돼서 북극과 남극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구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 내부에는요 매우 뜨거운 마그마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자성을 갖는, 철을 많이 갖는 녹지 않은 그 액체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플라스크라는 그 둥근 공에다가 액체를 넣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림에 따라서 액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 변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뭐가 변하면 무게중심이 변해요. 지구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는 자기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의 축에 영향을 주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팽이 갖고 놀아보셨어요? 팽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하면서 쓰러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듯이 지구도 그 내부에 형성된 또 다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기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지구의 회전축이 변형을 일으켜서 때로는 그래서 예전에도 대륙 간의 이동도 있었고 축이 바뀌고 이런 기후변화가 있었다.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지진도 발생하고 뭐 해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밀도가 바뀌면서 여러 영향이 있다. 뭐 이것도 학설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다 검증하고 관찰하지 않았잖아요. 실험은요, 제가 우리 지도교수한테 받은 건 실험 물리학자는 자기가 한 것 외에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대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지구의 운동이라고 함은 회전 운동이고,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하는 회전 운동이고 이것은 바로 매우 정해진 공간 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하면 Simple Harmonic Oscillator다. 조화 진동자다. 단조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조화 운동, 진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조화 진동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운동이 여러분이 이제 원판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판에
공점을 두고 원판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에 램프를 비치고 밑에 스크린을 두고 그림자를 관찰하면 분명 이 원판에 이렇게 원궤도 운동을 하지만 이 스크린 위에 프로젝션된 이 손잡이의 그림자는 직선 운동을 하는데 이 원판의 지름 안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은요, 진동 운동, 즉 오실레이터, 규칙적인 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또 진동 운동도 원궤도 운동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곡선으로 변위, 거리, 그렇죠? 거리와 시간에 대한 관계식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최대치 도달하고 최저치 도달하고, 그렇죠? 이런 관계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양상을 갖는 운동들이 이 원궤도 운동만 있는 거, 원운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전 운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렸을 때 갖고 논 용수철 운동도 있고, 또 이런 진작, 여러분 회중치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운동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원궤도 운동처럼 코사인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관성의 법칙,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굉장히 물리를 많이 그 일반적인 어드버타이즈먼트에 그 광고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뉴턴의 F는 ma 이거 많이 아시죠? 그렇죠? 자, 그 F는 ma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움직인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운동의 변화가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말 같죠? 그렇죠? 근데 이 당연한 걸요 뉴턴이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관계식을. 뉴턴은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이 고전역학에 있어서는요 그 모세 같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멋진 분이 없어요. 그 수많은 그 이런 물리학자 중에 뉴턴은 딱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이러이러하게 움직이리라. 법칙 1, 2, 3. 딱 그렇게 멋있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질량을 가진 것들은 서로 힘의 작용을 주고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에요. 말하는 게 벌써 굉장히 종교적이시죠. 근데 이분은 또 종교학자셨어요. 네, 물리학자시면서 굉장히 신학의 조예가 깊은 종교학자였어요. 어쩐지 좀 그 공부하는 스타일도 보니까 딱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 F는 MA가 사실 그 스타일이 그 고전 물리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요즘 얘기하는 양자역학, 현대 물리에 들어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술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운동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텀업 룰,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법칙 우리가 설명하는 공식이 뭐냐면 F는 MA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 대해서. 어떤 힘을 작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변화, 다르게 얘기하면 가속도를 알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알면 그 물체의 과거도 알 수 있고요. 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인간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약간 내가 황당하죠. 우리 동생이 막 놀려요. 가끔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 황당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를 알았어. 그랬거든요. 인간이 지구에 있어서도 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저 안드로메다가 언제 없어질 줄 알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해. 우리는 이래서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신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동생이 상종 못할 사람들 맨날 저런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원궤도 운동,
용수철 운동, 진자의 운동, 그 다음에 이 LC 회로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운동을 동일한 F는 MA 형식으로 기술이 되는데 그것이 해가, 즉 그 해라고 함은 여기에 관련된 입자들, 여기서는 용수철에 매달린 저 물체죠. 이런 것들의 거리와 시간에 대한 관계식이 다 코사인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그게 아주 정칙이에요. 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 그래서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저 다짜고짜 집어넣고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주기, 프리퀀시 이런 것들만 알아내면 운동에 대해서 다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니까 저 지구, 뭐 목성, 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그럼 파동은 뭐냐? 자, 우리 오늘 디스커션하는 주제가 파동, 비트 그렇잖아요. 파동이 뭐냐? 여러분, 우리 파동이 없으면요, 제가 여러분하고 말도 못하고요, 제가 말해도 여러분 못 들으실 거예요. 그쵸? 네. 파동은요, 제가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개념을 여기 그려놨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 네. 파동의 특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동의 개념과 여러분이 뭐만 하나 더 더하면 되면 이 진동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네. 그걸 다 개념을 합하면 그게 바로 파동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파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동의 종류가 역학적 파동, 그리고 또 전자기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학적 파동은요 매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기파는 파동은 매질을 통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물리적 변수,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매질을 통하지 않고 지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혹시 조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물리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주기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변화가 공간을 따라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말함. 그게 바로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과 파동의 그 다름을 아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파동은 모든 곳에 있고요. 얘가 아래 그림에 보시는 파도, 그 다음에 소리, 음량,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아마 이건 여러분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분야가 이제 제가 관련된 분야이기도 한데, 네. 이게 전자의 파도예요. 전자바다. 이제 이게 뭔지 나중에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빛,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파동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파동을 이해하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참 그분은 그거 하나로 유명해지셨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업적이 없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양자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거성이시죠. 그분도 잘생기셨어요. 물리학자지만. 좀 물리학자분들이 좀 외모는 조금 그러신데 이런 얘기하면 성적인 발언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멋쟁이시고 영국학자로서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 외에는 별다른 물리학적인 건 없지만 그분에 의해서 이 파동학에 대한 것이 많이 밝혀졌어요. 이론적인 연구가.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데 이 파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조금 연결이 되시나요? 어떻게 제가 이제 지구의 운동으로부터, 그죠? 우리 주변에 다른 것들의 운동을 연결하고자 하는 건지. 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파동은 진동과 그다음에 진동이 어떻게 전파되니 전파의 특성이 합쳐져서 파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지진 말씀하셨는데 지진은 프라이머리 전달이 있고 또 세컨더리 전달이 있죠. 그래서 P파와 S파 두 개가 다 있죠. 네?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가 종파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가 횡파죠. 종파라 함은 이 그 매질을 통해서 이 매질의 움직임 방향과 파가 전하는 방향이 서로 똑같을 때 여러분 이건 융수철 생각하면 돼요. 아코디언 융수철. 그렇죠? 웨이브가 전달해 가는 방향과 매질의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횡파는 그것이 서로 수직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축구장 갔는데 축구장에서 쫙 사람들이 빽빽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앉아 있어요. 운동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응원을 합니다. 자, 응원단장 사인에 맞춰서 응원을 해요. 그래서 파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파도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뭡니까? 앉았다 일어나죠. 근데 멀리서 보면 웨이브가 어떻게 보입니까? 웨이브가 발생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즉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데 뭐가 움직입니까? 웨이브, 에너지, 다른 물리, 상수, 물리 변수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종류의 파동을 우리가 횡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매질의 운동과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파와 횡파로 나누는데 종파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음파. 이 음파가 대표적인 종파고요. 그 다음에 빛과 전자기파, 다양한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파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횡파와 종파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관계도를 이렇게 스케마틱하게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건 공간이죠. 공간이고 그 다음에 요 파동이 이게 한 파가 될 텐데 한 마루부터 마루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파장이 되죠. 또 골과 골 사이 길이가 동일한 파장이 됩니다. 이게 규칙적이니까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 그림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역학적 파동은 매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역학적 파동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 유도되는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자기파의 특성은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차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이게 좀 여러분 개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두세요. 서로 여기 보면 수직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작용하면서 그때 방향은 진행하는 방향은 어떠냐?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 좀 이게 이제 빛의 본질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파하고 여기서 얘기한 지진파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냐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거 왜 또 안 되지? 또 했는 거 내가 집에서 확인했는데 보실까요? 지진파의 전파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관측한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죠. P파랍니다, 이게. 네. 사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비트는 안 보인다 그랬던 거예요. 비트는 비슷한 종류 것들이 만나서 이렇게 파생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은, 뭐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방향이니까요. 물리학자로서의. 자, 근데 이제 각각의 파동들은요, 또 우리가 이게 공간에 여러 개가 있게 되니까 서로 중첩도 하고 서로 간섭을 해요. 네. 그래서 서로 보강도 되고 또 상쇄도 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맥놀이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맥놀이의 특성은 약간 달라야 돼요. 서로 비슷한. 그래서 종소리가 종이 한 번 아니고 이렇게 약간 몇 번 이렇게 근사적으로 울릴 때 이게 한번 윙 하고 그 크게 들리는 종소리가 대표적인 맥놀이 현상이죠. 그렇죠? 진폭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엔벨로프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벨로프로 이렇게 커지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림 A에서 살짝 다른 진동수의 두 파가 이렇게 겹치면서 진행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큰 엔벨로프에 진폭이 큰, 그쵸? 그 차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거죠. 맥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주진파에서 비트가 뭘 얘기하나 했던 의문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좋아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세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느낌이 그 그림이나 이렇게 컬러를 보고 먼저 빨리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보고 먼저 표현을 빨리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희처럼 문자나 이런 거 숫자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고 다 그 느끼는 것과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웨이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많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파동이 무지막지하게 말도 못하게 많이 있다. 다양한 파들이 도처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 이런 거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못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핸드폰 느리면 못 사시잖아요. 더 빨랐으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도 동시에 여러 개 팍팍팍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데 사실 이런 전자기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파동을 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이런 거를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들 공학하는 사람들이만 하고 있다는데 사실 공학하는 분들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요즘 양자역학을 몰라서 잘 앞으로 못해요. 예. 예. 근데 뭐 프로그램도 양자역학적으로 짠다는데 도대체 프로그램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양자역학을 모르면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파동학을 이해하려면 핵심적인 두 이론이 상대론과 양자역학인데, 상대론에서는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빛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빛의 본질은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이 듀얼리티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 모든 전자기파의 거동이 다 이해가 되고 파동학으로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웨이블랭스,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림에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파장에 막 꽉꽉 찬 파장을 보여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만 미워해요. 막 그것 때문에 뭐 건강에 해롭다 뭐 하는데 좀 가끔가다 어이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TV는 막 좋아하시면서 핸드폰도 끼고 사시면서 네. 조금 한 가지 조금 약간 여담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인문학 하시는 이제 동료 교수님이 계신데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어. 지구가 망하고 있어. 자 이제 속이 시원하냐? 뭐 지구 온난화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 뭐가 무너졌다 하면 전화가 막 와요. 너희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 막 이러고 막 그러세요. 그분은 인터넷 뱅킹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안 맞으셨어요. 그런 거. 근데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너희 물리학자들이 원자폭탄도 만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꾸짖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홍수 났죠. 그리고 불도 많이 났습니다. 플라톤은 불을 인간을 지혜의 상징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쵸? 물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불의 무서운 점만 알고, 물의 횡포, 이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물에 빠져 죽는 것만 생각해서 사용 안 한다면, 우리 인류가 이 지구 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항상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물의 특성을 잘 알고 불의 위험성을 잘 알아서 잘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작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호기심 많은 누군가는 그거를 결국은 몰래 사용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있잖아요. 불의 전차를 타고 가서 몰래 불을 훔쳐온,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도 있듯이 호기심 많은 인간은 누군가는 그걸 언젠가는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상당히 뜨겁게 많이 달궜죠. 근데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 다룰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알면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고, 일부 옛날에는 과학이 생활에 미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늦댔어요. 과학자가 발견하고 나서 10년 후에 그것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화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것이 한 2년이에요. 2년, 3년 금방 산업화되고 막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미처 그것에 네거티브한 면을 우리가 발견하고 영향을 하기에 앞서서 백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작용을 연구할 시간이 없이 급하니까 막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은 과학에 대해서 그런 면을 깨닫고 조금은 포지티브하게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지, 이걸 덮어놓고 거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옛날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온 만큼, 특히 여러분들 중에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좀 당부드려요.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이제 세금을 많이 과학 발전에 써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처음 시작은 천체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뒤진파 얘기했고,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지진파의 오리진은 지구의 운동이다. 행성의 천체 운동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션은 매우 규칙적인 조화 운동이다. 심플 하모닉 모션이다. 근데 그 심플 하모닉 모션이 큰 천체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 자, 여기서 갈립니다. 자, 저는 사실은 천체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느 분야냐면 매우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응집 물리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험 물리학자예요. 응집 물리학자하고 천체 물리학자하고는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왼수예요, 왼수. 왜냐하면 천체 물리학자는 응집 물리학자를 저 머티리얼리스트, 저 돈만 아는 것들, 좀 약간 이거 어머 녹화되네. 아니 뭐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도 네, 굉장히 폄훼하면서 막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그분들은 하늘의 오묘한 별빛을 보면서 막 그러는데 왜냐면 세계관이 사실은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진리를 탐구하고자 그 하나의 유니버설한 룰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으나 무엇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지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천체나 입자 그분들은 좀 더 이 삼라만상을 깨닫는데 이 우주의 근원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빅뱅, 블랙홀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서 뭐 갖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통계하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그걸 다 해? 그게 진리라면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지. 우리 주변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한 법칙이 존재해야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응집 물리학자입니다. 응지인가요? 네? 응지? 응집. 컨덴스드 matter. 물리학자. 응집. 예. 컨덴스드 매터. 예. 그러니까 보실까요? 매우 작은 것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시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랑 비슷합니까? 햇님 그쵸?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지구 같죠? 자, 이게 바로 원자 주변에 돌고 있는 원자 내부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인데요. 전자는 그 핵 주변에 한 궤도 안에 2개까지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전자들도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처럼 자전을 해요. 근데 도는 방향이 있겠죠. 자전 방향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시계 도는 방향, 반시계 방향. 그것에 따라서 회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스핀 업, 스핀 다운 이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죠? 업 스핀, 다운 스핀 2개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천체가 하는 똑같은 매우 규칙적인 회전 운동으로 다 되네. 설명이 다 되네. 이게 바로 응집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뭐 그렇게 구태여. 뭐 제대로 자주 보내지도 않고 몇십 년에 한 번씩 우주선 보내고 뭐 그 달 탐사선 보내고 뭐 전자파 뭐 막 컬렉션 뭐 몇십 년마다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그거 갖고 뭘 해. 우리는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게다가 요즘은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전자현미경 해서 뭐 나노 스케일 뭐까지 뭐 동영상으로 다 찍고 하는데 우리 뭐 그 제가 아까 그 전자의 바다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영상 이미지로도 다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다 증명하고 보일 수 있어. 우리는 다 해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막 이러고 하거든. 그래서 많이 발전했죠. 이쪽 분야가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발견되는 족족이 산업화되고 그 기술들이 바로 이런 특히 이런 메모리 기술 이런 데 당용이 되고 하면서 자 요즘 여러분들 Artificial Intelligence 얘기도 많이 들어오셨고 퀀텀 컴퓨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퀀텀 컴퓨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퀀텀 컴퓨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자전하는 회전의 각 운동량, 이걸 스핀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회전 각 운동량 이런 어려운 말을 잊어버리세요. 이 회전축, 그렇죠? 지금 이 스핀이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스핀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을 갖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아래죠. 그럼 이 회전축이 아래 방향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위를 가리키죠. 이러면 전자의 회전하는 운동 방향이 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스핀업이에요. 자, 이 전자의 회전축을요, 퀀텀 컴퓨터가 하고자 하는 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전자들을요, 한 10,000개를 모아서 메모리 집단으로 쓴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업을 가리키고, 일률적으로 다운을 가리켜서 이 메모리 소자를 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얘기하는 퀀텀 컴퓨터는 바로 이 개개, 전자의 개개 하나에 요 회전축을 하나를 기우뚱하게 해서 메모리 소자로 쓰겠다 하는 거예요. 논리 소자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기술이 바로 퀀텀 기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 말씀드렸죠. 이 전자의 위치, 이동, 운동, 빛,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천체, 모든 것들이요. 게다가 우리도요, 우리의 움직임도. 그 다음에 사실, 모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스피드가 빠르면요, 다 파동으로 설명이 돼요. 입자가 아니라. 스피드가 충분히 빠르면. 그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의 세계예요. 파동으로, 파동함수로 슈레딩거가 얘기한 파동함수로 다 표현이 돼요. 근데 스피드가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무거워서 질량이 많이 나가서 입자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빠르고 전자처럼 빛처럼 매우 가벼우면 어떻게 되냐? 매직 이렇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동으로 설명되는. 만약에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에서는 입자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매우 가벼워요. 자, 전자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에요. 레벨이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우리보다 엄청 가볍죠? 그렇죠? 그런 애가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요. 그런 애가 벽에 딱 만나면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듀얼리티가 있다고 그랬죠? 입자, 편리할 때 입자와 파동이 되는데 얘가 어떤 때는 입자를 공간에서 바깥에 벽을 딱 만나면 매직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파동화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파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면 튕겨져 나가는데 파동이니까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면서 진폭은 줄어들지만 스며들어서 나가서 반대편으로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령처럼. 네.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 터널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가능하더라.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가벼워지면 돼요. 저희도 가벼워지면 전자만큼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정도 한 20승 정도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좀 기체의 속도의 한 60%까지 우리가 달릴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자, 약간 조금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테크놀로지 세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통하고 통신, 전자, 부품 이런데 우리가 활용하고 옛날에는 전화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즉 전류,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하들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상관 안 했다고요. 아 몰라 그냥 아무 쪽이나 니네들 마음대로 돌아 우리는 상관없어. 기후등에도 상관없어. 근데 요즘은 뭘 원하냐면 자 다 오른쪽으로만 돌아. 일렬정대로 오른쪽으로만 돌아. 다 왼쪽으로만 돌아. 이런 것들만 셀렉션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핸드폰에서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아주 정확한 영상과 그 다음에 영화도 여러 개 조그만데 막 많이 받아보고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런 것이 기반이 된 현상이 이제 뭐 거대 자기 저항 현상이라고 불리면서 이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리얼리제이션해서 2007년도에 알베르 퍼트란 분이 프랑스 알베르 퍼트와 피터 그룬버그 독일 이 두 분이 이제 구현해 보이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터널 현상 이런 것도 구현해 보이면서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이면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날 실질적으로 이 스케마틱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메모리 소자의 그 스케마틱한 그림이에요. 이게 메모리 그 비트고요. 비트들 그 단위 세포들이고요. 그 한 단위 세포들이고요. 요 사이에 발생하는 터널링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하고 지우고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욕심은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어요. 예, 더 많은 걸 입력하고 더 많은 걸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더 발전된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발전된 문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다 발전된 전자기파 기술을 핵심 기술을 이제 이룩하고 싶은 거죠. 반도체 기술 이런 걸. 이제 이게 제가 하는 분 이게 저희 실험실에 있는 장비예요. 제가 이 장비로 뭘로 하냐? 이게 이제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와서 우리 그 이화여대 학부학생들하고 하나하나씩 만든 겁니다. 처음에 만든 게 요거. 레이저 포인트를 TV에 쏴서 주세요. 여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안 되네요. 반사돼서 안 돼요. 여기 이제 요 파트가 제가 처음에 와서 쬐끄맣게 만든 거 학생들하고 디자인하고 조립 다 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부학생일 때부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없을 때 우리 그 대학원 학생들이 3개월 만에 만들어서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설계까지 다 하고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국가 있는 사이에 오니까 뚝하니 붙여놨더라고요. 아, 이게 몰레큘러 빔 에피탁시.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울트라 하이 베큐um UHB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 인간이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진공 상태, 우주 상태 같은 상태에서 물질들을 기체화시켜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막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그럼 뭘 만들 수 있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 위에, 이게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여기 실리콘 기판 보이시죠? 거기에 요건 MgO라는 산화물이고 여기 아이런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토믹 레벨로, 원자 레벨로 일률 정대로 이렇게 잘 차곡차곡 쌓였어요. 네. 이렇게 쌓이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도는 스핀 혹은 왼쪽으로 도는 스핀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핀 전류의 파동을 측정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약간은 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진파하고는 좀 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분한테 해보시죠 하고 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내가 와서 일반적으로 물리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라보는 지진과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인문학 쪽, 또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이 지진에 대해서 또 물리와 연관 짓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강연을 수락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예, 뭐 질문도 많으실 텐데요. 먼저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냥 몇 마디 좀 첨언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비트에 되게 천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동의 일률성에 대해서 이게 지질학적 땅의 비트를 들어라 하는 그 비트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 비트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땅의 뭐 비트를 듣든 리듬을 듣던 처음에 그래서 제목을 이게 땅의 비트를 들으라고 할까 리듬을 들으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음악가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트는 리듬적인 비트일 수도 있고 비트는 뭐 비트는 멜로디를 담을 수도 있고 모든 것 담을 수 있다. 그 음악가 그렇게 말을 한 걸 듣고 그래 이 리듬보다는 비트가 맞겠다 해서 비트를 한 건데 선생님은 그 이제 학자로서 이 비트가 가지는 어떤 일률성 이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좀 혼란이 오신 것 같은. 네네네. 사실 저는 이제 그거에는 크게 저는 이렇게 개의치 않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더 그 혼란은 제가 드리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나는 이게 혹시 무슨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를 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다른 데서 발생한 두 큰 그 지진파가 서로 충돌이 일으키면서 요즘 여러 가지 그 예기치 않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 건가?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지진파에 있어서 비트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나 막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한정된 지구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도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뭐 하나를 극복하면 다른 한 문제가 파생하고, 예컨대, 이제 태양광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연구센터도 있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지구에게 폐를 들끼치자.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지구에게 폐를 들끼치는 길은 우리가 빨리 죽는 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우리가 오래 산다. 지구가 무거워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 태양광을 만드는 중요한 자원들이 비소, 그 다음에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물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카본 우리가 태워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전기차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안에 배터리 안에 있는 물질들은 그럼 어디다 폐기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전기차만 만들면 다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조금은 외람되지만 저도 뭐 제가 그런 거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뭔가 하는 산업화의 어떤 상업적인 면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너무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유한한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학문의 세계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면 여전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되게 좀 촌스러운데 탐광학교가 있습니다. 마인 공대 내에. 근데 굉장히 돈을 제일 잘 번대요. 뭐 일반 다른 공대 우리는 뭐 지금 IT 하잖아요. IT 거기 소용없다. 3배나 번대요 기술자들. 그러니까 걔네 거기 그 광산에서 석유 뭐 그런 뭐 석탄 또 여러 가지 광물 이거 채취하고 이런 기술 그런 기술자들 배출하고 막 한다는데 사실 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다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한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약간 이제 이런 지진파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드리지만 처음에 이제 인간의 우리 기술이 그 지구 처음에 표피에 있는 것만 착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썼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자원이. 근데 지금은 좀 더 깊이 석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원도 그렇고 더 그런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걱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다른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 수도 있다. 이런 반론을 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면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 A는 나빠, B는 착하대, 뭐 B는 좋아, 그러니까 B만 하고 A는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장단점을 섞어서 잘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전기차는 다 무조건 다 환경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태양광도 다 근데 지금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버리나. 근데 이제 저는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진파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그걸 보면서 지구 종말이 온다면 저렇게 지진이 나서 더스트들이 정말 지구를 다 하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구를 떠나야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굉장히 명확하고요. 맘먹으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연구를 하면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는 연구는 없어. 학생들이 안 믿어요. 근데 진짜 못 믿겠는데요. 네. 정말이에요. 실패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자, 나로우 보실까요? 여러분들? 나로우 실패했다고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하여튼 7, 8년 전에 막 다들 전 국민적으로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용기를 주기는커녕 하면서 뭐 MIT 나온 사람들이 500명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로켓 하나도 못 쏜대요. 하면서 막 이랬어요. 저도 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누리호 성공하니까 누가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뜻을 갖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시간 문제지 못 푸는 문제는 없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못 푸는 문제는 없기는 한데 그게 이제 산업에서 악용을 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그 윤리적인 의식을 갖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걸 것 우리가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가 꼭 어떤
잘 사용하자 이쪽도 있지만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도 그래서 이 강연에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너무 제 동생이 특히 저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저 비트, 무슨 비트, 얘기 하나 뒤진팔게 했듯이, 근데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저도 더 왔습니다. 더 내 분야가 아닌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요즘 너무, 이공계, 특히 공학, IT 분야로만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학생들이 인문학을 안 간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면 오히려 5, 6년 후에는 오히려 인문학에서 한 사람들 많이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테크놀로지는요 인간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깨달았어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뭘 좋아하나, 인간의 이상향이 무엇냐, 인간이 궁극적으로 왜 사나, 다 모든 게 인간인데 저희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과 인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자들입니다. 그렇죠? 인간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좀 대상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너무 편향적으로 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너지 문제도 갑자기 카본 베이스는 다 안 좋대. 그리고 다 버리고 갑자기 또 막 대체 에너지 그렇게 해서 뭔가 산업적 불균형을 주고 또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생활에도 약간 불편함을 갑자기 불균형을 야기하듯이 공부도 사회적 불균형을 갑자기 이렇게 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제가 요즘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요 제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보면 참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훌륭한 미술 보면 눈도 시원하고 머리도 제가 잘 미술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보면 그리고 훌륭한 음악 들으면 행복하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다 이게 인간을 위한 건데 근데 과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까? 2000년도에 행복한 인간이 행복하다고 정의할 수 있는 인간이 2020년, 2040년에도 똑같을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진파가 또 비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것을 좀 한번 정형화해서 음악을 하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트랜슬레이트, 전파를 해보자. 그런 시도는 매우 훌륭한 시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환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딱히 의식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많긴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이 감각을 좀 이렇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느껴보자. 왜냐면 이 지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 딱 그 순간에 일어난 거지만 사실은 수많은 어떤 이 힘이 응집되어서 한 번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은 사실 긴 어떤 지구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아까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태양 옆에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응집력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런 땅이 이제 이렇게 또 지각이 이렇게 멀어지고 하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땅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이런 감각들을
음악으로 한번 느껴보는 어떤 그런 식의 좋은 네.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사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 그 위에 타고 있잖아요. 같은 속도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고 그 변화가 있으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스피드의 변화가 있으면. 그런데 그거는 사고죠. 지구 종말의 날 뭐 그런 거나 뭐 갑자기 어디서 행성이 다른 뭐 별똥이나 뭐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와가서 지구 그 움직임에 변화를 줘서 우리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걸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바로 그 다른 궤도 영역에 다른 스피드로 돌 때 그런 인력 작용에 의해서 그런 해일이라든가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이제 그런 변화의 하나인 거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관찰하던 일은 예전 태국 쪽부터 계속 하던 일이라.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뭔가 우리가 연관성을 갖고 관찰을 하자 이런 의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진파를 이제 지진파 사실 요것도 지진파거든요. 지금 이건 연세대학교에서 네. 서울의 그 중고등학교에 미소 지진계를 설치해서 서울의 지진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막 서울에선 사실 지진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세하게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진파들이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크게 확대시켜 아까 보여주셨던 코사인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지진파는 사실 우리가 이것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이 지진파라는 것을 너무 저주파여서 들을 수 없는데 이거를 좀 음역대를 높이면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그걸 소스로 해서 음악을 만들면 우리가 이 지진을 소리로 들으면서 우리가 음악으로 감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 본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네네. 저것들이 그 몇몇 그 파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가 비슷하다면 이제 비트를 만들고 또 뭐 위상이 반대라면 상쇄가 되고 또 네. 같은 위상이면 진폭도 큰 진동이 크게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전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동을 어느 부분에서는 크게 느끼고 어디는 안 느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그냥 제가 약간 퉁치고 지진파와 음파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게 조금 약간 저는 물리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약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 뭘 어쩌자는 거지? 막 약간 뭔가 다른 원인이 있나? 그리고 혹시 그 전에 지질학 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가 뭐 연구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파는 뭔가 종파라는 것에 있어서 뭐 같은 그러니까 지진파에서는 종파도 있고 횡파도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지진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굉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진을 느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제 진동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소리로도 그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리로도 이제 감각을 느끼니까 이제 그걸로 한번 표현하고 싶다. 뭐 그것도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지진파인지 그냥 전자음인지 솔직히 저는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지진파를 이렇게 전자음으로 한 거다 이래갖고는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지진파 정말 지진파야? 약간 이제 이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물리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네, 우리가 훈련받은 특성입니다. 네. 그냥 진짜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각자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추구할
다양성의 자유가 있고요. 시도를 해보는 거지 꼭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정형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술에 있어서는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는 전 그 부분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그런 지점들이 네. 네, 오히려 저는 더 흥미롭거든요. 물리학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 지진파와 음파를 이렇게 퉁친다는 것이 예. 왜 이렇게 그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거를 어떤 차원에서 같이 대등하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지진파는, 그러니까 다양한 파의 그냥 하나인데, 그러니까 음파도 이렇게 다양한 파동들의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영역별 다른 건데, 왜 뚝 띄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만 연관을 짓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뭔가 연관을 지을 때는 그것에 대한 동기와 물리적으로는 충분한 어떤 이유와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어떤 음파와 지진파를 연관을 짓고 싶다면 지진파가 내는 특별한 음파의 프리퀀시 영역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양상이 있거나 비트가 있거나 양상이 있거나 특별한 엔벨로프가 있거나 영역대가 있거나 프리퀀시도 몇 배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는 아무 소리나 예컨대 제가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해서 이게 지진 흔들려 바이브레이션 일으키고 이게 지진파야 하는 거랑 그냥 일반적으로 땅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바이브레이션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진파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녹음을 했을 때. 제 퀘스천은 그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 지진학 그 연구실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진파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뭐 지진계를 놓고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주요 지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주 지진이 2026년 경주 지진, 저 경주 지진의 지진파를 제가 얻어서 그 지진파를 음파로 바꾼다던가 어떤 특정 지진파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뭔가 강도라든가 어떤 뭐 그렇다면 뭔가 특이한 양상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진파가 그러니까 특히 그 S파보다 P파가 빨리 전달되니까 멀리 그 진원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도달한 그 성분을 분석을 해서 뭔가 거기서 발생되는 프리퀀시라든가 뭔가 그거를 받고 음악으로 똑같은 이제 그 P파니까 종파니까 그걸 갖고 뭔가 그 음악으로 해서 뭔가 분석해보자 뭐 이런 작업은 재밌을 것 같다 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저는 그냥 음파하고 다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다짜고짜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아무 의미나 해놓고 이게 지진파다 이러는 건지 뭔가 지진파의 특성을 분석을 한다는 건지 네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네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섹션에서는 이렇게 이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6강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탐구를 하고 그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는 지진학 연구실의 연구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테크노 뮤지션 분들이 함께 만나서 실질적으로 지진파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지진학자들한테 들어보고 또 그것을 실제로 또 그 엔지니어가 그걸 음파로 바꿔서 또 그 음파를 소리도 또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섹션을 끝냈고 이제 그때 우리가 탐구해본 그런 지진파들을 이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섹션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다 보니까 어떤 지진파를 가지고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그냥 그냥 뿌리 같은 걸로 보게 되잖아요. 되려 그런 걸 이게 논리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본 자료에서 뭔가 귀엽다거나 아니면 좀 재밌다던가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지 않나요? 뭐 당연히 있죠. 이제 아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얻는 데이터들이 지금 이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플롯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주기적인 진동자들 움직임, 웨이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무슨 아트 같아요. 어떤 무슨 디자인. 그러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요. 저는 예전에 제가 물리를 공부하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규칙적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연의 오묘함에 굉장히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특히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견해도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많이 형상화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문에 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디자인해서 우리가 프린트 해갖고는 머플러를 해서 써도 이쁘겠다 해서 그런 거 전시해서 하기도 합니다. 학회 이런 데서.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근데 뭔가 지질학자한테도 그렇고 이 약간 이 과학자나 약간 공대 분들한테 인문계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대표적으로 하시는 약간 그런 질문들이 약간 이런 거 보고 사랑하는 혹은 귀여워하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돌이 뭐냐, 가장 귀여워하는 돌이 뭐냐면 약간 지질학자들은 약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래도 이걸 보시고 귀엽다, 뭐 아름답다 이런 걸 좀 느끼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죠? 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성향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은 게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반복을. 네. 근데 그 물리가 희한하더라고요.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다양해요. 그 다양을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다양성을. 그래서 허덕이면서 하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약간 아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과학이 아트랑 비슷해요. 과학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과학이 아트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규칙성이 있습니다. 규칙성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커브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가 아름답다고요? 이 커브, 코사인 커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변동을 주면요, 아까 여러분, 이거 아닌데 아까 저기 비트 그 프리퀀시 보였죠? 하다가 이렇게 받아 움직이고 그 계속 보세요. 한참 보다 보면 그 아름다움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자연에서의 움직임에서 얻은 것들의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보이저 이후에서 그 행성들 어디지? 그게 천왕성인가 그 근처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녹음한 소리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아름답게 느꼈거든요. 그런 거. 사실 아름답습니다. 이 그 과학이요. 어떤 분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러면 수학하시는 분 그러면 수학은 뷰티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규칙성과 그 해석해서 멋들어지게 딱 풀었을 때, 근데 저희도 우리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 이론은 1920년대, 30년대 그때 막 이론이 발전했고요. 근데 실험은 그때는 기술이 못 쫓아가서 실험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물리가 기술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부터 실험 물리가 막 기라성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어텀 하나를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고 어텀 하나를 집어서 여기에 옮길 수가 있고 이런 기술에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시간 문제지 지금에서 우리가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프로젝트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운 건 지금 찰나의 문제지 잘 공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느끼는 희열과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근데 원하는 데이터 이거 삐죽한 거 보니 이거야 이거 이 노이즈 같은 거 보고 막 그런 게 없다면 다들 대학원생들이랑 화면 보고 저거 나오니 안 나오니 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안 작가님은 그런 음악 비트에서 아름답다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만은 저희는 이런 어떤 자연에서의 어떤 우리가 그런 알고 있는 규칙성, 법칙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증명해 보이고 그게 맞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였을 때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느끼는 보람과 희열이 크죠. 네.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외람되지만 인간은 오만함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군요. 네, 저는 아까 들었을 때 조금 재밌었던 부분이 인간이 약간 되게 작다면 우리도 파동이 돼가지고 벽을 통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무게가 10의 마이너스 20승에 빛의 60% 정도의 속도면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분이 1940년도에 드브로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드브로이란 분이 물질파라는 이론으로 드브로이의 물질파로 양자역학이 발전한 그 끝물에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과 파독성 그러니까 빛이 입자가 파동으로 되느냐 그럼 아니면 파동은 입자가 안 되느냐 이런 이제 그 상호 전환되는 그 개념에 있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물질만 그러니까 빛만 그러니까 사실 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 현대 과학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전자기파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본질이 뭐냐, 속도가 무엇이냐
네, 여기에 이제 기라성 같은 물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기여를 해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설파를 하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과학 문명 기술에 도달을 한 건데요. 이제 그 여전히 이 그 우리 분야는 어떤 사람이 예컨대 뭐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한다 할 때 다들 박수 치면서 그래 A야 이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B도 맞을 것 같은데 C는 왜 안 돼? 의견 통일이 안 돼요. 예, 그런 각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은 태동과 함께 굉장한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기라성 같은 다른 물리학자들한테도 받고 하여튼 받아서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됐으니까요 그 당시. 근데 증명이 이제 오늘날 되어오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현대 기술로서 활용하고 산업 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이른 거죠. 맞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글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도 맞는다고 하는 게 만약에 빛만 그렇게 파동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지구만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다 학교에서 배워서 당연히 아니까 들놀라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구조를 다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그 지동설을 몰랐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눈이 엄청 져서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놀라운 일치 아닐까요? 물리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그게 각각 어떤 특별한 경우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다 어떤 유니버설한 로우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빛과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다면은 시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뭐 타임머신 얘기도 나오고 뭐도 하고 하는 거고 뭐 퀀텀 트랜스포테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쪽 다른 세계를 찬하고 그런 SF 공상과학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 뭐 퀀텀 트랜스포테이션 얘기. 그것은 이제 그 드브로이가 이론적으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 보였어요. 수식으로 표현해 보였어요. 맞음을, 말이 됨을. 네. 그럼 아까 양자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축을 갸우뚱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축을 갸우뚱한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우리 축이 기우뚱하니까 서울이 네. 저게 기억 못하시겠지만 네. 저 어렸을 때는요 네. 선풍기도 별로 필요 없이 여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선풍기 아니라 전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요. 네? 축이 기우뚱하니까 햇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지잖아요. 네? 축이 기우뚱하면서 햇볕 받는 것도 달라지고 또 안에 도는 스피드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이 그 물질의 분포, 도는 스피드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게 축이 기우뚱해지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그 밀도들도 분포들도 바다니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막 그런데 이제 스피는 축이 기울어지면서 축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주변에 다른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외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축 기울어진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우리가 그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 웨이브 펑션이 그럼 달라지거든요. 웨이브 함수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거를 연산으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서 전자기파로 해서 우리가 전자기 신호로 해갖고는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신호랑 이렇게 됐을 때 신호랑 한 90도 됐을 때랑 여기 한 170대 됐을 때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랑 그런 것들을 한 10,000개 모아놓고 일률적으로 다 똑바로 됐을 때, 물론 그 중에 몇 개는 삐뚤빼뚤하죠. 지금 그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랑 기술적인 차가 크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양한 그래프 그렇죠. 그 함수를 그러니까 두 개 갖고 더 많은 함수를 더 섬세한 제너레이트 시그널을 하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다. 그쵸.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집단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는 이런 병들을 갖다가 100개를 두고 100개를 다 1이야, 눕혀요, 제로야. 이렇게 다루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꺼번에 100개를 두고 1, 제로, 1, 제로. 네?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도 되고 다른 두 개만 갖고 물병 두 개만 갖고 회전축 이렇게 돌리고 수십 개의 함수 메모리를 요걸 갖고 기억을 해서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훨씬 뭐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4D라든지 좀 더 빠른, 좀 더 빠르고 다양한 많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대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안 작가님의 암호를 다 알아낼 수가 있대요. 뭘 알아낸다고요? 암호. 암호요? 네, 무슨 뱅크 암호요? 암호. 뱅크 암호. 네. 이미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네. 알아도 뭐 돈이 별로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시간이 벌써 50분이네요. 예, 그럼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짧게.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여기 기획하신 분들과 또 안 작가님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강연 들으신 여러분들 지루하셨을 텐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 또 응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